미지의 행성에서 온 씩씩한 노처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물 처녀를 연출한 김초희입니다. 이 영화는 그 미지의 행성에서 온 70세 그 미혼 여성인 순심이가 자신의 짝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사실은 미지의 행성에서 왔거든요. 사슴이요? 사슴은 못 봤어요. 두 분 다 진짜 짝을 찾으실 겁니다. 한 6, 7년 전 어떤 딱 지금 같은 좋은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제가 재래시장에서 그 고단하게 나무를 다듬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고단한 모습이 그 제가 봤던 그 화창한 봄날의 느낌과 너무 상반되더라고요. 그 삶은 이렇게 화창하고 예쁜데 왜 저 할머니는 저렇게 고단한 모습이실까? 그 할머니의 고단함을 확 이렇게 덜어내는 이야기를 구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고요. 저의 고단한 마음, 그 할머니의 어떤 고단한 이미지 그런 걸 상상하면서 저를 웃게 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선녀와 나무꾼을 약간 모티브로 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 영화는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래동화의 모티브를 두고 그걸 비튼 이야기인데요. 캐러 다녔니? 선녀와 맞아,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어느 날 그 사냥꾼한테 쫓기는 사슴을 구해주고 그 사슴이 그 어떤 연못에 가면 이제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날개 옷을 훔치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하늘로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날개 옷을 훔쳐서 자기의 부인을 얻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전래동화 안에서 선녀의 역할이 선남으로 바뀌어 있죠. 남자 성 역할이 정확히 뒤바뀌어 있고요.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듯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싫은 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죠. 눈이 멀어버린다는 표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사랑은 그 이후가 사실 진짜인 것 같거든요. 그 콩깍지가 벗겨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펼쳐나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게 좀 된 생긴 겁니다. 게 그렇소. 맨날 이쁘다 그럴 때는 언제고 먹여주고 이뻐주고 재워주니까 별소리 다 듣겠네. 내가 원래 생긴 게 이래요. 이모리 윤여정 배우님께서 출연을 하시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간 반응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윤 선생님을 생각하고 시나리오 쓴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밥을 먹는데, 아무래도 적당한 배우를 못 구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며칠이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이면 된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나리오도 안 보고 출연 결정을 해주신 거고요. 이 시나리오를 읽으시면 출연을 못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드리고 그 촬영하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최소 대사를 외울 수 있을 시간만 벌어놓고 시나리오를 던져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적지 않게 당황하셨고 뭐 약속을 했으니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분이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 연기를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내용이 파악이 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고 싶지 않다. 완성본은 나에게 보여주지 마라.
그래서 아직도 안 보셨습니다. 네, 보시면 적지 않게 괴로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되게 이 영화를 절박한 마음으로 사실 시나리오를 썼고, 그러니까 저의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서 쓴 굉장히 절박한 시나리오인데, 그거를 절박하다고 생각해 주신 유일한 분이 선생님이셨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70세로 바꾸면 훨씬 더 재밌어지잖아요. 대사와 어떤 상황 몇 개를 고쳤습니다. 선생님이 캐스팅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부분이 붙여주세요? 너 인생은 원래 70부터야. 언니 괜찮으시겠어요? 뭐가? 언니 이제 나이도 있고. 걔는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소리를 하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원래 인생은 70부터야.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제가 바꾼 거죠. 네. 채플린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그 말이 코미디가 가진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곧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의 특성이 태생부터 슬픈 걸 담고 있어야 남에게, 그러니까 관객분들에게 좋은 웃음을, 진짜 웃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슬픈 이야기를 슬프게 하는 것보다는 거리를 둔 다음에 그것을 비트는 작업을 함으로써 제가 스스로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하시고 이 배우들의 어떤 존재도 잊으시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시놉시스를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읽어보면 더 황당하지 않을까.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